게 먼저 있나 체크를 하시고 된장국 같은 경우는 지금 두부랑 미역을 데쳐서 사용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데치기 전에 이제 물을 먼저 올려놓고 재료 손질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두부를 보면은 한쪽 면이 이렇게 빳빳한 쪽이 있어요. 그거는 잘라내고 사용하셔야 돼요. 이 미역 같은 경우는 데치면은 색깔이 이제 파랗게 올라오니까 그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신물을 올려야 되는데, 다신물 같은 경우는 우선 다시마를 겉에 하얗게 올라와 있는 걸 물에 씻으시면 안 돼요. 소창이나 행주로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얀 부분만 이렇게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국 완성됐을 경우 한 컵 반 정도 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끓이다 보면 다른 거 하다 보면 막 쪼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한 컵 반에서 한 두 컵 사이 정도 양을 조금 더 잡아주시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뺄 때는 찬물에서부터, 너무 센 물에 하면은 물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끓으면은 이게 다시가 충분히 우러나지가 않으니까 중불로. 김초밥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 보시면 박꼬지, 계란말이, 오이 등 김초밥 속재료가 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마셔야 돼요. 그리고 초대리를 만들어 밥에 간을 한다. 그리고 일식 같은 경우, 한식은 밥을 사용하는 경우는 밥을 직접 지어서 하는데, 일식은 거의 다 완성된 밥이 나오거든요. 쌀이 나와서 밥을 짓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재료 보시면은 밥이 그냥 뜨거운 밥이 분량만큼 이게 이제 미리 재료에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밥을 안 하셔도 돼요, 선보러 가서는. 그리고 김초밥을 이제 잘랐을 경우 8피스가 나와야 돼요. 너무 막 10피스, 12피스까지 쓸 필요 없고, 그리고 8피스 이하로 되면 그것도 실격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8피스는 항상 맞춰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빼먹는 게 간장도 같이 곁들여야 돼요. 그냥 일반 초밥 먹을 때 간장 찍어 먹듯이 김초밥을 제출을 할 때도 간장을 같이 꼭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박꼬지가 나오는데, 박꼬지를 불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깻잎도 찬물에 담가 놓고, 그래서 오이를 자르기 전에 이게 가시가 있는데 칼로 이렇게 살살살살 가시 조금 이제 진한 부분이나 그런 거는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소금으로 살짝 절여 놓으시면 돼요. 물 4개, 간장 하나, 설탕 하나, 미림은 한 작은술인데, 미림을 한 작은술보다 조금 더 넣어주시면은 색깔이 더 윤기가 나고 잘 나와요. 이게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센 불 나면은 금방 타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중불보다 약하게 해서 은근하게 먼저 졸여주시면 돼요. 이게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센 불 나면은 금방 타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중불보다 약하게 해서 은근하게 먼저 졸여주시면 돼요. 오이도 소금기 제거해 주신 다음에 물기 빼서 하나만 사용할 거예요, 김밥 재료는. 그리고 초생강을 만드셔야 되는데, 생강이 나와 있으면은 껍질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최대한 얇게 썰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초생강을 절이기 전에 뜨거운 물에 이것도 살짝 데쳐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시험장 가면 중요한 게 또 불을 2개를 한꺼번에 같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오작 처리가 되거든요. 뭐 만약에 이제 화구가 2개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하나 가지고만 해야 돼요.
그리고 초대리를 또 만드셔야 되는데 초대리 한번 봐주세요. 밥을 이제 초대리로 간을 하고 초생강 만들 때도 그냥 초대리를 한 번에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원래 초생강 할 때는 식초량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초밥이랑 그냥 초대리를 같이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초대리를 만들 때 초생강을 할 것까지 같이 만드시면 돼요. 자, 초대리 뭐뭐 들어가죠? 그리고 초대리를 보면은 식초 3개, 설탕 2개, 소금 1 작은 스푼인데 저희 업장에서 사용할 때는 요즘은 트렌드가 또 이게 기본 폼인데 설탕을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 많이 단 거를 좋아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설탕을 안 사용하고 일본 적식초라고 있는데 그 식초랑 소금으로만 간해가지고 초대리를 요즘은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초생강은 만든 초대리로 여기 이제 부어 놓으시면 돼요. 소분이 잠길 정도로 담가 놓으시고 나머지는 이따 이제 초밥밥 비빌 때 근데 프라이팬도 만약에 사실 거면은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넓이가 20cm가 안 돼요. 그럼 이걸 말아놨을 때 김밥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게 짧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센치를 20cm 폭이 넓은 거를 사시는 게 돼요. 여기가 차라리 짧더라도 폭은 한 20cm가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시험 보러 가셔도 계란말이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계란말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계란 프라이만 해먹지 말고 계란말이 한 번씩 연습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기름 닦았던 키친타올로 이렇게 기름을 한번 코팅 더 해주시고 제가 처음에 이거를 너무 넓게 말았는데 김초밥을 쓸 거는 처음에 접을 때 그냥 한 1cm 정도만 작게 접으셔야지 이게 높이가 또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너무 넓고 높이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3분의 2 정도 되게 접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따뜻할 때 김밥에 넣으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밥도 이렇게 같이 재료랑 같이 지급이 됐을 때 이것도 약간 따뜻한 밥이 지급이 되셨으면은 요거를 덮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재료 준비 다 끝난 후에 되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감독도 그것도 체크를 해요. 얘가 이거를 잘 덮어놨나 안 했나 이것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밥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덮어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김밥을 쌀 때 이렇게 남자 손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럭비공 모양으로 하면은 양이 거느 정도 딱 맞아요. 그러니까 김초밥을 말았을 때 지름이 한 3cm 정도 되게. 그리고 초대리를 끓인 만큼 이거를 다 넣어버리면은 김밥 싸지지가 않아요. 이게 다 풀어졌기 때문에 원래 만들어 먹을 때는 이 양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밥에 간이 되고 맛이 나는데 이거를 해놓고 나서 또 이제 바로 싸야 시간적으로 바로 싸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 밥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계란이 너무 커다 싶으면은 반 자르셔서 넣으실 때 이렇게 겹쳐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김이 너무 많이 눅눅하면은 불에다가 한번 살짝 구우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게 또 구울 때 또 불 붙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뭐 게임 끝이니까 그냥 이렇게 액션만 취해주시면 돼요. 살짝 해놓고 위에서 그냥 이렇게 아니면은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살짝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김을 보시면은 이렇게 윤기 나는 부분이 있고 거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윤기 나는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 그래서 넓은 부분이 길게 놓고 그게 사람 체온 정도 되게. 우리 초밥할 때도 이렇게 졌을 때 자기 체온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그 정도 온도 맞아야 초밥이 가장 맛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만약에 손으로다가 밥을 지겠다 싶으면 이렇게 초대리 있는 거 그냥 살짝 묻히셔도 돼요. 손에다가. 밥이 많이 진데 보시면은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저 가운데다 놓고 자 보시면 엄지손가락으로 밥을 이렇게 해서 3등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운데 하나 양쪽으로 오게. 그래서 이쪽 벽에다 손을 대시고 이쪽으로 온 거로 위 아래 위 아래 오른쪽 펴주시고 가운데 있는 밥을 이 엄지손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밑에 거는 밖으로. 그래서 이제 후토마키나 이런 거 속재료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밥 넓이를 최대한 올려주셔야 되고 들어가는 재료가 많지가 않다 싶으면은 이거를 좀 좁혀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브로를 넣을 건데 오브로 넣으실 때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로 가운데를 꾹 눌러주시고 그 사이에다가 요 가루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색감을 보시면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이랑 검정색 이제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가는데 이게 간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드실 때는 짜거나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주시고 근데 제출을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는 들어가줘야 잘라놨을 때 색감이 확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펴서 놓는 것보다 이렇게 좀 뭉쳐있게 그래야 잘랐을 때 빨간색이 포인트가 딱 보이니까 그리고 빨간색의 보색은 뭘까요? 반대되는 색깔 초록색.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같이 있으면 서로 색감이 확 더 살려줘요. 그리고 계란은 그냥 나온 거 굳이 이렇게 뭐 하나만 그냥 다 쓰셔도 돼요. 그리고 밥꼬지. 밥꼬지는 이제 긴 거는 그냥 반 접어서 넣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김을 김발 끝에다 놓으시고 밥 끝이랑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재료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좀 넓게 비치고 끝이 만나야 이게 속 재료가 정 가운데로 쏙 들어가거든요. 이제 사각형으로 마실 거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검지를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엄지랑 중지로 옆면을 눌러주시고 중지를 접어서 윗면을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 먼저 눌러주시고 밖으로 빼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가게. 밖에서부터 누르면 이제 잘라놨을 때 두께가 일정하게 안 나오니까 또 너무 세게 누르면 재료가 다 삐져나오거든요. 가운데 누르고 옆으로 한 바퀴 돌려서 또 옆으로. 그리고 자르실 때는 제일 끝부분이 접힌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 자르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담을 접시 놓고 그럼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곁들임 나갈게. 간장을 꼭 같이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깔아주고 깻잎이 나올 경우도 있고 시소가 나올 경우도 있는데 깻잎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니까 다 깔아주시지 말고 그냥 반 잘라서 놓으셔도 돼요. 여덟 개가 꼭 나와야 되니까 자르시기 편하게 제일 먼저 가운데를 잡아주세요. 가운데 자르고 끝부분 자른 다음에 이거를 4등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2번 자른 다음에 칼에 밥풀이 많이 묻어 있으면 다른 거 자를 때 지저분하게 되니까 한 2개, 3개 자른 다음에 이렇게 물로 묻혀서 그 표면을 한번 닦아주세요. 물 살짝 묻혀서 아까 오버로를 많이 넣었다 했는데도 색감이 그렇게 확 튀지는 않거든요. 시험장에서는 조금 더 넉넉히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드실 거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짜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 주시면 됩니다.